마음 챙김 명상은 본질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현재의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하나는 좌선이라 해서 앉아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행 명상이라고 해서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유심히 알면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좌선과 보행 명상은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어찌 보면 명상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명상입니다. 이제 그에 비해서 일상생활 명상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자선과 보행 명상이 형식을 갖추어서 명상에 오로지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자선과 보행 명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. 아무리 하루 종일 하는 수행자도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됩니다. 그럴 때 그 생활을 명상화하지 않으면 이 허점이 하루 종일 명상하는데 좀 허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상생활 명상은 하루 종일 명상하는 그 어떤 길을 열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좌선을 보면 각 명상마다 사실 다 특징이 있습니다. 장점이 있고 또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. 모든 명상의 공통점은 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또 좌선은 좌선대로 어떤 특별한 뭐가 있고 보행 명상은 보행 명상대로 또 일상생활 명상은 일상생활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. 먼저 좌선을 하면 우선 좌선이란 거는 굉장히 그 호흡이라는 미세한 거를 알아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 미세한 미묘한 정신작용을 좌선에서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명상의 상징이 좌선이죠. 명상한다면 다 누구나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을 떠올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좌선이 이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좌선을 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선 이 좌선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좌선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고요. 또 때로는 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때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그 자세를 보면은 우선 그 앉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결과부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서 명상하실 때 결과부절 하셨습니다. 그 왼쪽 이 발이 오른쪽 무릎에 닿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 발이 왼쪽 무릎에 닿이는 이 자세가 결과부자 자세입니다. 결과부자 자세는 그냥 자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자세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자세입니다. 이걸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데 이 자세는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결과부자보다는 반가부자를 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반가부자는 한쪽 발이 한쪽 반대쪽 무릎에만 올라가는 자세입니다.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오랜 시간에 앉기에는 결과부자도 그렇고 반가부자도 그렇고 좀 눌리기 때문에 나중에 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자를 많이 합니다. 평자는 그냥 이 다리가 겹치지 않고 발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놓인 자세입니다. 이 자세가 비교적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래 되면은 허리를 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이 좌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허리를 잘 딱 펴는 겁니다.
결과부자는 뭐 자동으로 허리가 딱 펴진 상태인데 이 평자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허리를 딱 이렇게 펴니다. 펴고 그다음 이제 손은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이래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눈은 감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반개한다고 하는데 눈은 감으시는 게 좋은 게 이 눈이란 것은 뭐 물체가 보이면 우리가 좌선을 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. 그냥 그 물체 오로지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물체에 가기 때문에 이 의식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중에 방해가 되면 눈을 감고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 명상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면 졸리지 않을까 하는데 집중력이 높아지면 눈을 감아도 전혀 졸립지 않습니다. 사실 뭐 귀도 막으면 좋지만은 귀는 열려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좌선의 자세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좌선은 눈을 감고 앉아서 주로 호흡을 관찰합니다. 호흡 관찰할 때는 코에서 코 근처에서 숨이 들락날락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.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.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길게 내쉰다든지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왜 좋지 않냐면은 그렇게 노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관찰을 그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명상은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 어떤 그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호흡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숨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그 순간에 관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숨이든지 자유롭게 쉬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호흡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쉬기 때문에 그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본다면 우리는 계속 관찰하는 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그 호흡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길러지고 우리는 그냥 호흡은 그냥 숨은 그냥 쉬는 모양이다 하는데 이 좌선을 하면서 숨을 잘 보면 숨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잘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이 많이 되면 전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와 내 생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래 숨을 관찰해 보면은 숨이란 것은 항상 같이 쉬는 게 아닙니다. 조건에 따라 숨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 조건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삼매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숨이 고요해집니다. 그래서 앉아서 숨을 보면 언제나 고요한 미세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숨이라도 그 당시에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래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잘 알게 됩니다. 좌선을 통해서 호흡을 잘 관찰해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인과의 법칙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힘입니다. 우리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좌선을 하게 되면 정신의 미세한 현상을 잘 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.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생각이 난 일도 모르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호흡을 잘 관찰하다 보면 호흡을 항상 보다가 호흡과는 성격에 다른 어떤 생각이 탁 나게 되면 이거는 호흡이 아니구나 하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.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 걸 알고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않고 또 생각의 속성을 잘 알게 됩니다.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난 뒤에 명상하니까 어떻습니까?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.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한 줄 몰랐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은 생각한 줄 모르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.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명상하라니까 생각이 많아졌다. 많아진 거 아닙니다. 그걸 알아차렸는데 많아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.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큰 소득입니다.
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저도 사실은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. 이런 생각을 내가 해야지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는데 2003년에 미얀마 명상센터에서 좌선을 하는데 그때 그 센터에서는 이제 그 호흡을 관찰할 때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관찰했습니다. 그 당시에 저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온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탁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관찰하는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생각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 전에 생각은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가 해야지 해서 그 결과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 생각입니다. 그런데 모든 생각은 자세히 보면은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이 눈을 잠시 감으시고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고는 빨리 생각이 되면 탁 멈추고 보세요. 그 생각 앞에 그 생각이 있었는지 보십시오. 지금 떠오른 생각 앞에 똑같은 생각이 앞에 있었는지를 보십시오.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지 아무도 모릅니다. 사람들은 그런 미세한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떠오릅니다.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작용이 다 조건에 따라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그 어떤 어떤 현상입니다. 정신작용인데 그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름을 좀 달리 붙였습니다. 생각이다, 의지다, 감정이다, 무슨 기억이다 이래 붙였을 뿐이지 모든 생각은 조건에 따라 떠오릅니다.